제가 이제 지금 설명드릴 부분은 영상 제작 단계에 있어서 사운드 팀이 어떻게 참여를 하게 되고 또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제 강의를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웬만큼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화 또는 영상의 큰 제작 단계 세 단계를 한번 제가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단계입니다. 프리프로덕션이라는 단계, 프리프로덕션이라고 하죠. 예, 프리프로덕션이라고 하는데 이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프로덕션. 예. 이 단계에서는 어떤 걸 하냐면 처음에 이제 시나리오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이 계획이 되잖아요. 그런 기획, 개발 단계를 거쳐서 이제 프리프로덕션 단계에 오면은 계속해서 시나리오는 수정 과정이 있겠죠. 예. 시나리오가 계속 수정, 보완 이렇게 이런 단계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예산안이 짜질 겁니다. 예. 예산을 어떻게 짤 거냐, 어떻게 이제 구성을 할 건가 예상안에 대해서 구성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사운드 팀이 해야 될 건 뭐냐? 대부분 생각하는 것들이 사운드는 후반 작업, 포스트 프로덕션에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 프리 프로덕션에서 저는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시나리오 수정 보완을 하는 단계에서 시나리오를 어쨌든 간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 시나리오를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이 시나리오가 어떤 사운드의 톤을 끌고 가야 되는가. 이 사운드에서 톤이라는 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장르가 다 다르잖아요. 정말 호러 장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개그 장르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사운드 톤이 밝을 수도 있고, 네. 또는 어두울 수도 있고, 등등. 또는 좀 그러니까 무겁거나 이렇게 어두운 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는 단계예요.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시나리오가 좀 약간 재미있으면 이게 좀 약간 이 캐릭터는 조금 밝은 톤으로 좀 작업을 해야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즉 캐릭터 분석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네, 이걸 시나리오를 받고 나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이펙트가 여기서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음향 연출 지도를 만드는 거죠. 음향 연출 지도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그려내는 거예요. 여기 이 씬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시계 초침 소리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아니면은 저 신호등이 나오는 씬에서는 신호등 기다릴 때 그 뚜두두두뚜뚜뚜뚜 하는 이런 소리가 신호등 소리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차 소리에 대해서도 어떻게 차가 무거운 차 소리일지 아니면 좀 가벼운 느낌의 차 소리일지 이런 것들을 좀 약간 이렇게 분류를 해서 네. 같은 동질 그룹의 사운드로 이렇게 묶어내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약간 고려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거는 현장 녹음, 다음 프로덕션 단계에서 있을 현장 녹음팀, 동시 녹음팀이 어떤 녹음기를 쓸지, 예, 어떤 녹음기를 쓸지, 또는 현장 사운드 팀을 어떻게 구성을 할 건지 등등. 이런 다양한 것들을 정말 생각하고 또 여기서 이제 사운드 예산안이 구성이 되잖아요. 여기서 사운드 팀에 떨어지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분류 작업을 해야죠. 하고 나서 다음에 나오는 단계가 프로덕션이에요. 사실 여기도 정말 중요하죠. 프로덕션이 사실 저예산 영상이나 저예산 독립영화에서는 사실 프로덕션이 거의 사운드의 질 70% 이상을 좌지우지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네. 왜냐하면 저예산 영화다 보니까 후반 작업을 할 이제 비용이 없기 때문에 후반 작업을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덕션에서의 사운드 퀄리티가 정말 중요하죠. 이 프로덕션에서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프로덕션 사운드 믹서 동시녹음 기사님께서 참여를 하실 거고, 그리고 사실 거의 1인이죠. 독립영화에서는 거의 1인으로 이렇게 한다고 보면 되고, 네, 이제 웬만큼 이제 품 오퍼레이터 분이 있으면 좋죠. 품 오퍼레이터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럼 품 오퍼레이터가 참여를 하게 되고, 이렇게 최소 한두 명의 사운드 팀이 참여를 해서 프로덕션에서의 동시 녹음을 받아내요. 동시 녹음을 받아내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프로덕션
에서 사운드 팀이 참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로 이제 세 번째, 많이 들으셨을 텐데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입니다. 후반 작업 단계인데 이 후반 작업에서는 가편집이 나오잖아요. 그 아까 동시 녹음, 현장 녹음 소스를 그 영상과 동기화 싱크로나이즈 시켜가지고 이제 편집 감독님께서 작업을 해주실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가편집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 후반 작업에서 사운드를 하게 되면은 사실 저예산 영화에서는 거의 1인 작업자가 작업을 하게 될 텐데 이 가편집할 때 받으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뭘 받냐면 일단 시나리오는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시녹음, 현장 녹음 기사분께서 쓰셨던 사운드 리포트죠. 뭐 사운드에 관련해가지고 전반적인 이제 뭐 보고서를 만드는 건데 이 사운드 리포트를 만들어요. 적으신 거를 받아야 돼요. 받고 세 번째로 이제 현장 녹음의 원본 사운드 파일을 받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가편집 프리미어나 이런 걸로 가편집을 하면 이제 OMF라든지 오픈 미디어 포맷, OMF라든지 AAF라든지 저는 AAF를 거의 주로 쓰는데요. OMF는 제가 오류가 좀 나가지고 AAF라는 걸 프리미어에서 빼서 주실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로 받을 게 이제 AAF 파일입니다. 대체적으로 이 네 가지를 거의 저는 받고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다섯 번째로 영상을 받아야죠. 영상을 받는데 포맷은 H.264의 코덱의 MOV MP4로 받아도 돼요. MP4로 받아서 작업자분께서 받으신 다음에 MOV로 컨버팅 해주셔서 써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컨버팅을 주로 해서 쓰는데 어쨌든 이거 같은 경우는 저용량인 게 좋겠죠. 작업할 때. 사실 사운드 작업은 화질이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입만 보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용량으로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5가지 정도 이렇게 받아내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시연할 때 조금 이렇게 더 집중적으로 얘기 드릴 거고 이 기본적인 프리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에 있어서의 사운드 작업자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